자, 첫 번째는 지금 올리패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서 청구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올림패스 하면 2015년도부터 이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 2015년부터요. 네.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네. 거의 4년 가까이 상장을 한다고 했던 주식이었죠. 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을 청구했지만 탈락했죠. 그러나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기관의 이에서 상장이 늘 재추진되고 있던 회사였고, 근데 이번에는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보다 좀 낮은 등급이지만 예.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에게 예. 특혜를 지원해서 성장성 특례 상장을 드디어 청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기술성에 대해서 그 어떤 특례를 줄 만한 어떤 특이점이 없다라고 거래소에서는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만 한 4만 원만 보던 비상장 주식의 바이오 주식의 대장들은 맞습니다. 한 6천억 예. 정도 되는데 예.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이 떨어진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충격이었는데 이 회사는 발빠르게 바로 있잖아요. 성장성 특례 상장에 바로 도전했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 이 회사가 현재 미래에셋 대우와 키움 등분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네. 상장 주관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주관사를 그렇죠. 선정했다고 예. 봐야겠죠. 그러면서 올림패스가 성장성 특례 상장까지 떨어진다면 네. 정말 갈 곳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시장의 어떤 충격이죠. 효과가 충격이죠. 좀 예. 있을 것으로. 왜냐면 그렇죠. 연거푸 두 번의 어떤 상장 시도가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두 번 연속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장외시장에서 6천억의 시총을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예. 그만큼 이 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초전에 말한 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바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미 한번 올림패스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면서 최고가 1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만 원 또는 2만 5천 원까지 최저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 물려있는 개인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만큼은 기술 성장성 특례 상장이 꼭 이루어지길 개인적으로 필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또 회사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장성 특례 상장이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바람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어떤 시장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 회사가 안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2015년도에 장기적인 투자를 했던 예. 사람들에게는 큰 데미지를 입히겠고, 네. 특히 이 회사에 투자한 게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비상장 주식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파급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공모가도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370억 규모의 그 희비 전환세를 발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단가가 전환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해당 시비 발행의 특약에는 올림패스가 IPO를 추진할 때 예. 전환가액의 공모가의 70%를 초과할 경우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70%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상장 시 최초의 공모가는 한 4만 3천 원 선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픽싱을 공모가의 70%로 어떻게 보면 고정시켜놨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성 특례 상장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회사가 갖는 최악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올리패스라는 종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상장이 소위 말하면 실패한다면 그게 다른 비상장 주식,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그 파급 효과가
좀 번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성장성 특례상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 또는 기준 시가총액 90억 이상이면 이 중만 충족되면 상장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죠. 올림패스가 이 성장성 특례 상장에 미끄러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성공. 이번에는 반드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알아볼 종목인데 앞타바이오도 4월 25일날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이 났네요. 자,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당뇨 합병증 및 오종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2020년까지 5건의 라이선스 아웃 성공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증예제약 알지 않습니까? JW 예, JW 증예제약 그 출신이죠. 연구시장 예. 출신이죠. 이수진 대표를 비롯해서 한 20년 이상 이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예. 만든 회사입니다. 앞타바이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당뇨병 합병증, 특히 당뇨병성의 신종가 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현재까지 유럽 임상 1상을 알려있으며 네. 올해 임상 2상을 목표로 갖고 있죠. 예. 일단은 올 6월 네. 그러니까 한 6월 중 코스닥 시장을 아마 녹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장을 할 것 같죠. 공모밴드가 한 29,000원에서 한 23,000원. 그렇죠. 한 2만 원, 2만 한 1,000원에서 중간쯤에 거의 형성돼 2만 한 1,500원 선에서 공모가는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상장이 승인된 만큼 앞으로 또 그렇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주시하면서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종목이 일단 아닌가. 앞타바이오가 일단은 승인 났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도 많았는데 이렇게 예. 하나씩 승인이 나면 그래도 바이오 주식이 비상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다는 거죠. 앞서 어떻게 보면 올리패스랑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예. 가볍게 한 방에 갔죠. 예. 앞타바이오가. 좋은- 올림패스는 여러 가지 재수를 했지만 예. 예. 좋은 또 좋은 또 이렇게 이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기를 바라야죠.